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터치 제주라는 곳에 대한 건데요. 이들이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겁이 나요.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내 돈이 다 사라지면 어떡해요? 와, 이 한마디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포인 거죠. 바로 이 감정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대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영 강좌 하나 등록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한삼 타고 주민센터까지 갔어요. 그런데 창구에서 듣는 말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돼요라니 정말 힘 빠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어느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제주처럼 빠르게 변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체가 세상의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제주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밭을 일구고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제주의 느린 시간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모든 걸 앱으로, AI로 바꾸겠다는 빠른 기술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 전혀 다른 두 시간이 지금 제주라는 한 공간에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디지털 격차고요. 이렇게 발전이 너무 빠르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고립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터치 제주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 무슨 정부기관이나 대단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던 미디어 교육 강사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교육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터치 제주가 본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아니, 제주에는 기차가 없는데 KTX 예매법을 가르친다니.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한번 배우고 나면 끝이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고요. 제일 심각했던 건 예산이 없다고 교육이 뚝 끊기는 공백기였어요. 기술은 매일매일 발전하는데 교육이 멈춰버리니까 그 사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터치 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제주만을 위한, 제주에 딱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교육은 그냥 전국 공통으로 KTX 예매 같은 걸 가르쳤죠. 근데 터치 제주는요, 제주 사람들이 진짜 쓰는 옵서버스 앱 사용법을 알려줘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냥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속도. 강사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속도, 바로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결국 터치 제주 방식의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공감과 디자인입니다. 이 철학이 어디에 가장 잘 녹아있냐면요, 바로 이분들이 직접 만든 교재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교재 진짜 세심함의 끝판왕이에요. 보세요. 보통 책처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만들었어요. 왜?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요. 폰트도 눈이 편한 걸로 고르고 여기를 누르세요 하고 손가락 아이콘으로 딱 보여주죠. 그리고 대박인 게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결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돈은 안 나가는데 진짜처럼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없애준 거죠. 이건 정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보시죠.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반에서는 누가 좀 느리면 다른 학생이 가서 도와줘요. 서로 돌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돕고 챙겨주는 작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기술을 배우러 왔다가 사람을 얻어가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와, 이 사례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번역 앱을 써서 우리 밭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그냥 뭐 인터넷 쇼핑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매일 얼굴 보고 일하는데 말 한마디 못 썼던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 거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은퇴하신 한 교장 선생님이 강사님께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제가 40년 교직에 있었지만 선생님처럼 열정적이진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와, 정말 가슴 찡하죠. 이건 단순히 뭘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에서 더 큰 걸 배운 거예요. 지식을 넘어 마음이 오고 갔다는 증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남들 다 아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배우는 걸까요? 터치 재주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따라잡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래서 결국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기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들어서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스마트폰 버튼 누르기도 무서워하던 한 어르신이요. 지금은 챗 GPT를 배우고 있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챗 GPT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계신데요. 보세요. 배우는 사람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 즉 창작자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터치 제주의 일에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빠른 기술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거창한 기술 개발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는 터치 제주의 그 따뜻한 마음,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